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변명들이 좀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뭐 용어 선택에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성격이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몸을 던져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두 사람이 사랑합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네. 과거에도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내가 정권 창출한 사람으로 원죄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있길래,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나.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사적인 인연, 감정,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야기 빼고. 아니, 인연은 특별한 게 없죠, 별로. 없어요? 예, 특별하게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요. 그냥, 예,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으로 도울 수 있는 걸 도운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업계에 들어가서 이제 한 5년 같이 부대끼고 그래 된 거지. 특별히 뭐, 예, 다른 미리 진행된 인연이랄까, 연고랄까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좀 특별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아니,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돈 있어야 행세하고, 경력 좋아야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학교 좋은 데 나와야 큰 소리 치고, 되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근데 좀, 예, 뭐 선거 나오면 뭐, 되게 많이 떨어지고,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뭐, 예, 학교도 변변찮고, 사실, 가방끈도 짧고, 예, 그러고 뭐, 인물이 미남도 아니고, 뭐, 여하튼, 예, 좀 뭐, 미남은 아니시죠?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본인도 그렇게 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그런 점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시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재임 중에도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성 또는 정의에 대한 관념을 심하게 자극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하도 열받아서 정치 시작했다 그렇게 네. 말을 했는데, 예, 뭐 공공연하게, 예, 뭐 그런 이유를 뒤에 깔고 이렇게, 예,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좀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 역사에.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의미 있는 대통령 선거였고 또 의미 있는 대통령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만한 사랑을 주시고 그만한 사랑은 되돌려 받으셨나요? 아이, 사람이 뭐 좋아서 하는 건 뭐 받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돌려 받으셨네요. 우리 총수께서 옛날에 저 화정동에서 저한테 술 사줄 때, 술값 낼 때, 뭐, 나중에 내가 꼭 다시 산다고 해서 보장을 받고 산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면 그냥 쏘기도 하고 그러는 것.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아, 그래요? 다음에 사겠지. 예, 저야 뭐, 저야 그렇게 하고. 안 사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도 하고, 또 장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야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속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부터 뭐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미운 적도 없었습니까? 근데 이상하다. 이야기가 일로 가노. 네. 일단 아니, 그러니까 좋은 분이세요. 저는 좋은 분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가깝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좀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욕먹고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럼 뭐 잘못했다고 같이 욕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거는, 예, 뭐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뭐 하여튼 좀 문제 있을 때는 일단 편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고, 그게 친구들끼리도 그러지 않나요? 사랑이 맞는데요. 아니, 꼭 동성 간에도 저는 많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사이라면. 친구가 뭐 잘못했을 때 바로 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남들이 막 돌 던질 때는 야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둘이 따로 소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도 보면 니 왜 내놓고 남들 욕하는데 같이 욕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예, 친한 사이에는 안 그러잖아요, 보통. 조심스러우시네요. 저도 네. 그래요. 뭐 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또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이 진화 심리학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 혹은 뭐 사회생물학, 그러니까 인간을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문구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건가요? 예, 우리 김어준 선생 저 건투를 빈다 해도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제가 애용하는 표현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가끔씩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지금 뉴라이트 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청와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뭐 빨갱이 세상이가 뭐고 이렇게 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때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치부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와신 상담하면서 무슨 잃어버린 10년론이니 무슨 뭐 친북 좌파 망국론이니 무슨 세금 폭탄론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 10년을 견뎠죠,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 사회가 진행되는 거,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 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렇게 보수 세력으로 역정권 교체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칫하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고 세상이 뒤로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관적인 생각들도 일부 가진 분들도 주변에 계셨고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이제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비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긴 생물학적 진화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제도적 진화도 있는 거니까 긴 진화의 과정에서 때로 이제 환경과의 부적응 행동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시기에 또 그런 게 바로 잡히고 이런 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흔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뭐 좀 견딜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뭐 다음 시기에 또 주변 환경이 변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방향은 뚜렷한 거 아니냐.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이 폭넓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우리들 각자가 내면적으로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되는 이런 사회로 과거부터 쭉 이행해왔고 지금도 가는 도정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해요. 예. 예, 요새 정권 잡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견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제가 그 질문 제가 좀 더 이어서 할 텐데 그 전에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구를 읽으면 설렌다라고 썼어요. 예. 이 헌법을 읽고 설레는 거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병인데 일종의 병이 아니고 그거 못 느끼면 우리가 이제 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개 보면 10대 때쯤에 이제 나는 세상에 왜 나왔을까, 뭐 어떻게 사는 게 이제 바르게 사는 걸까, 보람 있는 인생일까 이런 고민들을 10대, 20대 초까지 좀 하다가 그 뒤엔 되게 이제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글쎄요, 이제 사람마다 인생관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그런 말들 중에 들은 말들 중에 읽은 말들 중에 너 이제 왜 태어났니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대답하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행복하게 살라고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잖아요. 글쎄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읽고 가슴이 설렌다. 요거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헌법을 읽고 설레는 사람은 평소에 뭐 하고 놀아? 시간이 나면
뭐 하고 노십니까? 시간이 나면 이제 축구도 하고요. 낚시도 가고. 옛날에는 만화가게에 잘 갔는데 요새는 얼굴이 알려져서 조금 거치게 해서 만화가게에 진출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든가. 야동 같은 것도 보십니까? 안 본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렇군요. 예. 야동 취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취향은 아니지만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꼭 나쁠 건 없겠죠. 예. 나쁜 건 없죠 당연히.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취향입니다. 아니 딴지일보에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 참고로 저는 등짝, 네, 등짝의 곡선을 보면 때로 흥분하거든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좀 방송에서. 본인은 뭐 특정 패티시가 있다든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인간이면 모든 게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티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예컨대 뭐 생머리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저는 여자들 머리카락은 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가지런한 생머리 그런 건 이제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표정을 좀 보지 마시고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 머리카락을 보면 흥분하십니까? 상당히 취향이 독특한데. 네. 네. 좀 더 해볼까요? 아이 그만하죠.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근데 좀 뭐 선거 나오면 뭐 되게 많이 떨어지고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뭐 학교도 변변찮고 사실 가방끈도 짧고 그러고 뭐 인물이 미남도 아니고 뭐 여하튼 좀 뭐 미남은 아니시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본인도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그런 점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시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재임 중에도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성 또는 정의에 대한 관념을 심하게 자극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하도 열받아서 정치 시작했다 그렇게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으로 도울 수 있는 걸 도운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업계에 들어가서 이제 한 5년 같이 부대끼고 그래 된 거지. 특별히 뭐 다른 미리 진행된 인연이랄까 연고랄까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특별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길래? 아니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돈 있어야 행세하고 경력 좋아야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학교 좋은 데 나와야 큰 소리 치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변명들이 좀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뭐 용어 선택에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성격이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성격으로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몸을 던져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두 사람이 사랑합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과거에도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내가 정권 창출한 사람으로 원죄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있길래,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나.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사적인 인연, 감정,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야기 빼고. 아니, 인연은 특별한 게 없죠,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요. 그냥,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